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임시정부 독립자금을 전라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모금했다는 조선총독부 비밀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보 해체에 대한 여론을 듣겠다며 영산강 죽산보를 현장 방문했지만 노골적인 편들기로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정공대 설립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독립군의 자금을 전라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모금했다는 조선 총독부의 비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군 자금을 댄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가정부 조선독립군 자금 모집원 검거라는 제목의 문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부란 즉 상해에 꾸려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합니다. 1920년 당시 조선 총독부가 작성한 이 비밀 문건은 전라도에서 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냈던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조명석, 화순의 정인병, 보성의 박문용 등 40여 명으로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냈습니다. 다 모은 금액은 8,000원. 오늘날 화폐 가치로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당시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던 신흥 무관학교의 군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초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정 부분의 상당 부분을 기여했다는.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농림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모금한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돈을 낸 주민들을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마치 회원들이 불입금을 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1920년 임시정부가 초기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을 때 전라도의 독립운동 세력이 힘을 보탠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언급된 이들은 결국 일제에 붙잡혀 모진고초를 겪었습니다. 독립운동을 가담해가지고 재판 같은 것도 받았고 또한 고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해가 후유증으로 이렇게 일찌감치 사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뒷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일제는 상당히 긴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이 문건을 만들어 본토의 내각총리와 장관, 경찰국장, 조선 헌병대장 등에게 돌려보도록 했습니다. 일본 전체에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걸 봐서 못하도록 막아라, 이제 그런 걸로 좀 공유를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걸 막아야 한다, 이제. 일본에서는. 일제의 감시가 서슬퍼렇던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내다 걸리면 모진고문과 중형을 받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서 발굴된 조선 총독부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에 대한 지역 여론을 들어보겠다며 영산강 죽산보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역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갈려 격돌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민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찬반이 충돌했습니다. 4대강 보 해체에 찬성하는 환경단체가 입장을 제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찬반 지역민 사이엔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습니다. 역대까지 마세요.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당신만 시민이야. 나도 시민이라니까. 죽산보 현장을 찾아 보 해체에 대한 여론을 경청하러 왔다던 자유한국당은 한쪽 의견만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보 해체 찬성 측이 회의 중간에 끼어들려 하자 고압적으로 제지했고 왜 그걸 저희한테 얘기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협조해주세요. 고만 좀 입을 닫으시고 협조해달라고요. 한국당과 의견에 같이 하는 보 해체 반대 지역민이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며 발언할 땐 웃으며 박수를 치는 등 갈등만 부추겼습니다. 아니 왜 벌써 회의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시간도 안 늦었어요. 유보시키고 내년도 보고 내년 봐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부 공무원들에겐 앞뒤 없이 질책만 늘어났습니다. 죽산보 해체 필요성을 공무원이 설명하자 정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현 정권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나는 가히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빠져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성이 지금 다 마비돼가지고 고위 공무원들도 전부 다 지금 이념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성이 지금 마비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죽산보 해체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2달. 최종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의 노골적인 편들기가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게 하진 않았나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최저 기온은 5.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5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평년 기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내일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더 따뜻해지겠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출근 시간대를 전후해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지표가 습하기 때문인데요. 이 안개는 낮부터 점차 거치겠고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 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한 행동으로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며 다시금 광주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남궁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원 문을 열고 나옵니다. 판결만 남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인에게 4억 5천만 원을 전달했고 돈이 오간 시점도 광주시장 선거를 6달 앞두고 공천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라며 공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잠재적 경쟁자인 이용섭 후보를 의미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컷오프를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며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검찰 주장대로 공천이 목적이었다면 권양숙 여사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겠냐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윤 시장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윤 전 시장은 광주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을 끝내면서 김 씨는 자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며 윤 전 시장에게 사과했고 윤 전 시장도 김 씨가 가정으로 돌아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공천 대가를 부인해온 윤장현 전 시장. 1심 판결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국적으로 홍역 확진자가 1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광주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20살 남성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전남대병원 음압병동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6일부터 고열과 발진,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남성과 접촉한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가연성 고엽 폐기물 연료 SRF를 반입 중단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SRF 생산시설 주체인 청정빛고울이 시설 가동 중단으로 폐기물 매립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광주시가 보조 참가자 형식으로 참여했습니다. 보조 참가 방식은 청정빛고울이 승소하도록 도운 뒤 배상금의 일부로 광주시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난 2018년에만 최대 133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광주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실시 협약 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원래는 의회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첫 단계인 도의회 통과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개교 목표인 2022년부터 해마다 100억 원씩 10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전라남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도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4월 임시회 폐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관련 동의안이 제출된 상황이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갈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긴급 현장 실사를 거쳐 대외비인 최종 용역 보고의 내용까지 확인한 뒤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의결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전남도로 미래 발전으로 봐서도 또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도의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공대 재정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 의회의 의결은 나주시 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의원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회 이전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재정 지원금과 클러스터 용지 제공 비용까지 합칠 경우 전라남도보다 부담이 크다는 게 걸림돌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의회의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르면 이달 말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한전은 비슷한 시기에 한전공대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연 뒤 2022년 개교를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전배구단이 수원시와 연고지 계약을 3년 연장한 결정을 두고 광주체육회가 한전 본사를 찾아가 집단 항의했습니다. 광주시체육회와 배구협회, 장애인체육회는 빛가람 혁신도시 한전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수원 연고지 재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전이 광주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연고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배구단의 연고지를 광주로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 이사장인 하이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외국인 학교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1년에 한 차례 외국인 학교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학 관리와 학사 운영 공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외국인 학교는 지난 2000년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07년과 지난해 외국인 교사들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신고자들에게 모두 4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포상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모두 2천만 원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사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들로부터 277만 원어치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행위를 신고한 1명에게도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층 가구의 절반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연 무대는 예술가들의 호흡까지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번 달부터 100석 규모의 빛고울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알찬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저 월요일에 진행되는 월요 콘서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주제가 바로크 음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서양음악사에서 1600년부터 1750년까지를 바로크 시대라고 합니다. 네, 바로크라고 하는 거는 유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는 장애물, 그다음에 포르투갈어로는 찌그러진 진주라고도 합니다. 바로크 음악이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지만요. 네, 당시에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것이어서 너무나 진보적이고 역동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부정적인 음악, 괴상한 음악으로 치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파격적으로 느껴지긴 했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올해 월요 콘서트에서 이 바로크 음악들을 소개해 주시기로 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크 음악은 클래식 음악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죠. 바흐는 그런데 피아노라는 건반, 바흐가 있던 때는 피아노라고 하는 건반 악기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날은 피아노가 등장하기 이전인 거죠. 네,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악기는 하프시코
하프시코드, 그다음에 클라비코드였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예를 들어서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는 어떤 그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라든가 인벤션 등은 사실은 그러니까 피아노의 전신인 하프시코드나 클라비코드를 위한 작곡된 음악이었습니다. 네, 바로크 음악은 되게 음색이 간결하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피아노 음악은 어찌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반해서 어떤 새로운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으로도 나갔었는데 이 바로크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공연들 언제 어디에서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4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더 싱어즈가 18곡가량의 바로크 시대의 성악곡을 연주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광주문화재단 빅홀 아트스페이스에서 11월 4일까지 총 20개의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히 5월 공연에는요, 고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유명 음악인들의 무대가 잇따라 마련이 됩니다. 네, 포르테 피아니스트 최자은, 최현영, 이은지, 바로크 테너, 박승희, 바로크 바이올린 김나연, 바로크 비올라 이정수 등이 바흐, 하이든 등의 바로크 음악과 함께 모차르트, 슈만의 작품들을 원전 악기 혹은 고음악으로 들려줄 예정입니다. 수요일에 열리는 이 수요 렉처 콘서트는 이미 한 차례 진행이 됐었죠? 네, 이 프로그램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프로그램 리플렛입니다. 네, 오페라, 발레, 클래식, 월드뮤직, 대중음악 등 5개 분야의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지난 첫 무대는 장용석 전남 음악 창작소 소장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올중 뮤직에 대한 명쾌한 어떤 정의, 그다음에 공연 실황 중계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9번의 인문학과 음악, 인문학과 오페라, 인문학과 발레의 어떤 결합된 그런 어떤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태지 광주 시립 발레단 예술 감독이시죠. 네, 낭만 발레를 강의를 하는데요. 이게 남녀가 같이 함께 그 발레를 하는 빠두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빠두대 어떤 발레 공연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6월 5일에는 조은아 서울 역사박물관 예술 감독이죠. 오케스트라의 경청의 하모니. 그다음에 6월 9일에는 최유준 전남대학교 혼합연구원 교수입니다. 클래식에 대한 강의. 그다음에 굉장히 진보적인 대중음악 평론가입니다. 강원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이시기도 하는데요. 로큰롤과 세대의 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4월 17일 수요일에는 오페라 2회 1부입니다. 네, 정갑균 광주시립 오페라 예술 감독이 강의를 하는데요. 역시 강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뭐 오페라, 아리아의 공연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네, 오디오 콘서트, 수요 렉처 콘서트는 그런데 모두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00석 규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연들은 뭐 예술에 대한 지식, 그런데 또 감흥을 함께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 아주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바로크 음악, 그리고 수요일에는 렉처 콘서트가 무료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소를 팔아 모은 돈 1억 원을 전남대 장학금으로 기부한 노점상 할머니를 기억하십니까? 정작 할머니는 허름한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남대 교직원들이 할머니 집을 깔끔하게 단장해줬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상무금요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김정순 할머니는 지난해 평생 모은 돈을 전남대에 기부했습니다. 흙이 묻은 지폐 한 장, 두 장을 모아 1억 원을 만들 때까지 정작 스스로는 배부름과 따뜻함을 포기했습니다. 지붕엔 구멍이나 빗물이 새고 작은 방엔 흔한 보일러 한 대도 놓지 않아 겨울이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장학금 기탁 과정에서 할머니가 좁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전남대 교직원들. 할머니가 좀 더 따뜻하게 지내게 해드리자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을 새 것으로 바꾸고
외풍이 들지 않도록 마루에는 셰시를 새로 달았습니다. 집안에 쌓여있던 잡동사니와 쓰레기도 치워 아궁이를 뗄 수 있게 했습니다. 전남대 각종 공사장에 있는 자투리 자재를 이용했고 직원들은 3-3-5-5짬을 내 한평까지 와서 힘을 보탰습니다. 학교 일을 또 뭐냐면 수업할 수는 없는 상태니까 그 시간 되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짬짬이 와가지고 시간 되는 사람 와서 했고 우리들이 있는 자재를 100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다며 좋아합니다. 그냥 그쪽과 낸 것 갖고 또 짓고 찾으면 너무 내가 거시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장님이 막 설득을 해갖고 해놓은 게 너무너무 좋아. 한편 김정순 할머니 장학금의 첫 수혜자도 나와서 지난달 학생 4명에게 할머니의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흥묻은 손으로 채소를 팔던 파란 봉지에 장학금 1억 원을 담아 건넨 김정순 할머니. 학생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만으로도 흡족하다는 순수한 마음에 전남대는 허름했던 집을 수리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바깥쪽 공 갖다 댔습니다. 우중간 뚫었습니다. 완전히 가르지 못하고 양의지는 3루에 멈췄습니다. 박성민 2루. 연합 땅볼 유격수 전진 선택은 1루 1루 아웃. 투아웃. 이 사이에 3루에 있던 양의지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가기 전에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2루에 볼 흘렀어요. 그 사이에 한 베이스 갑니다. 공 3루 연결. 3루에서 그리고 2루에서 주자가 걸립니다. 택 아웃. 허무한 이닝 종료. 빨리 가든지 아예 안 갔어야 되는데 드라이브와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죠. 문선재 타고 높게 떠올랐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문선재 시즌 2호 스코어 1대1. 5회 말 이 경기는 균형을 되찾습니다. 자 3루를 훔칩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까지 베이스 1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데 들리지 않고 바로 변화와 떴고 애매한 위치 3명의 야수 모여듭니다. 잡았어요. 최원준이 홈을 팝니다. 홈으로 들어왔어요. 끝내기 최원준의 끝내기 플레이. 이 파울 타구를 최영우의 파울 타구를 최원준이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광주시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 중 대학 졸업반인 학생 1,760여 명에게 일시불로 충전된 30만 원어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는 건데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광주 우체국 보험회관 15층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보성군에 사는 100세 할머니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해 써달라며 50만 원을 기탁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장옥 할머니는 평소에도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을 모아 어려운 주민을 돕는 데 앞장서 왔다고 하는데요. 정 할머니는 강원도 산불 소식을 접하고 오래전 겪었던 6.25 전쟁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추모하고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진도 씻김굿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진도 씻김굿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72호로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곳인데요. 박병원 기예능 보유자와 진도 씻김굿 보존회 회원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지휘자 한상일 씨의 취임 연주회가 4월 16일 오후 7시 30분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뱃노래, 육자배기부터 가수 안치환이 직접 부르는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국악관현악으로 소개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점차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5.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5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그래도 평년 기온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인데요. 내일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더 포근해지겠고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 중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이 안개는 낮부터 점차 거치겠고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광주 전남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시면 장성과 담양, 화순의 현재 기온 3도에서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3도, 해남은 14도로 전망됩니다. 곡성과 구리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남아있는 벚꽃도 모두 저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